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 4월 20일 날 그 위원군의 상황, 지금은 이게 그 함경북도에 있으니까 사실 평안북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주 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하죠, 사실은. 그래서 압록강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중국하고 그 경계선이기 때문에 위원군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당시 상황들을 본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920년 2월 들어와서는 이제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선이 줄어들고 이제 지방이 좀 이제 줄어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제는 그 북쪽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왜 중요하냐면요. 그 임시정부,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상황들을 보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지방의 정형,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상황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군에 대한 상황을 보도록 합니다. 거기에 이제 스페인 독감 이야기가 나와서 그 한 토막만 자른 겁니다. 이건 이제 독립신문, 이 당시에 이제 독립신문에서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독립신문은 이제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1800년대 후반에 나왔던 독립신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온 독립신문입니다. 근데 이름이 똑같아서 이제 혼동할 수가 있는데요. 그 독립신문이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져 독립신문이 배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독립신문을 보는 것 자체가 이제 큰 위험입니다, 사실은. 근데 일본 애들이 그걸 다 잡아갔으니까. 우리나라 배포되는 대로. 그 기사 내용입니다. 요거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독립신문의 구독자. 독립신문을 이제 보는 순간 일본 애들이 체포해갔거든요. 예, 어느 정도냐, 5명이 검거대학 검사국에 갔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나라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신문이 우리나라에 도달이 됐고, 그거 도달돼서 보는 순간 당하게 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평양남도 평원군 한천면에서 뭐 이런 데 벌어졌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걸 왜 넣느냐, 이 정도로 독립신문이 일본 애들한테 추적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독립신문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 사실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고서 이제 지방 조직까지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서울 이북 지역 그건 많이 좀 되는데, 그러니까 경상도나 전라도 쪽은 연결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상해 임시정부에 가기가 만주까지 가서 하기 때문에 거기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구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듬해 거의 와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 당시에 어쨌든 상해 임시정부도 우리나라를 어떻게 인식을 했고 관찰했는지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이제 상황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의 그 중에서 이제 위원군 이야기, 평안북도에 있는 위원군의 이야기를 내가 뽑았습니다. 사실 여러 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여기는 스페인 독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위원군만 뽑았다. 위원군이 어디냐? 평양북도의 여기입니다. 강계군 옆에예요. 그러니까 만주고요. 만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군 예전 지도고요. 자, 이 당시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어떻게 인식을 했느냐? 위원군의 민심이 어떠냐? 그러니까 그쪽 동네 민심이 어떠냐? 외경, 외놈 경찰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임시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놈자를 쓰죠. 그러니까 외놈 경찰, 또 군수, 참사, 면장, 이런 사람들이
일야 밤낮으로 순행하며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하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났죠. 1919년에 그 이듬해에 나오는 건 신문이니까 이제 그 3.1운동 여파로 우리나라가 독립할 거라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그리고 만세운동을 불렀고. 근데 그 독립운동은 절대 불가능한다. 라고 이제 꼬시는 거죠, 이제. 라고 망령스럽게 유는 이제 그 포고하고 알린다라는 얘기를. 그 망령되게 자꾸 이렇게 떠들고 다니더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사람들은 외농 경찰이나 군수나 참사 면장들은 다 이제 일본 애들의 앞잡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 만나서 야, 그 독립운동 생각하지 말어. 이미 끝난 거야. 3.1운동은 했지 뭐 별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회유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이제 독립신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참 이런 걸 자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잠깐 넣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민심이 거의 그 소침했으나, 그러니까 이제 뭐 면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경찰이 와서, 이 외놈 경찰이 와서 뭐 독립운동 꿈도 꾸지 말어. 별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백성들, 아, 그럼 끝났나 보다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했으나 그동안에, 지난번에 연통제라고 해서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나라를 연결하는 이제 그 조직원들 해서 각 면 단위까지 그 연통제를 해서 쭉 연결이 됩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뭐하고 또 군자금도 모으고 이걸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통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이제 그 많이 이제 상해 임시정부 위상이 높아졌죠. 그런데 이 당시 연통제가 실시된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서울로 따져 경성 이북 지역.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해에서 이렇게 만주를 걸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경성 이남 지역은 아무래도 뜨문딱 다 된 건 아니고요. 이제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요. 그 연통제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하지만 이제 그 만주 근처에 만주하고 경계선 쪽은 상당히 강하겠죠, 그게. 그래서 연통제 재량은 이제 명령입니다. 이제 연통제를 하자 해서 3.1운동 얘기가 막 만들어졌거든요. 그것이 반포된 후에는 인민들 백성들이죠. 인민의 결심이 인심의 결심이 무슨 결심일까요? 독립해야겠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지원해야겠다라는 결심이 굳어갔다. 라고 상해 임시정부는 판단한 거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독립신문에 나오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믿을 거 아니에요. 선전 효과도 있고요. 또 그런 또 민심 동향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연사는 이제는 동향은 그렇고, 이제 연사는 이제는 그 위험군의 전체적인 상황이 어떠냐, 일년 농사는 어떻게 됐나라고 하는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어떻게 파악했느냐? 야면이라고 해서 들야자거든요. 들판 쪽으로 하는 건데 평야 쪽.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가 사실 이제 산골짜기거든. 산골짜기 하더라도 산골도 있지만 들판 있는데, 그러니까 평평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는 그 산야 들야 이렇게 산면 야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들판 쪽은 그 한제는 이제 가뭄입니다. 이 당시 가뭄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뭄, 충제, 그것도 병충해. 그러니까 가뭄도 들고 병충해로 인해서 수확이 그날 1년 수확량의 70%는 줄었다는 얘기예요. 많이 줄은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초토화되다시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백성들의 삶은 무지하게 고통스러운 거죠.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산골 쪽은, 그러니까 아까 야면은 들판 쪽, 산면은 그 산 쪽, 그러니까 들판 쪽, 그러니까 평야 쪽과, 평야는 아니지만 이제 그 논밭 있는 쪽과 산골 이런 얘기죠. 산 쪽은, 시골 쪽은 그 충제, 그러니까 병충해는 있었으나 풍등은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풍년이 들어서 경내, 그 이제 위험군 안에 있는, 그래서 곡식으로 볼 때 넉넉해서 경내에 쓰임이 다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비록 병충해 있었지만 산골짜기는
그래도 수확량이 많았다. 그러니까 수확량까지 파악을 한 거죠. 상해 임시정부에서 나름대로.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백미는 흰쌀입니다. 백미 한두 하면 한 말이에요. 지금은 한 말, 두 말 별로 안 쓰죠. 근데 옛날에 이제 이렇게 통같이 생각을 한 말, 두 말 이렇게 했습니다만, 재밌는 게 이게 통이라고 합시다. 이게 한 말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이렇게 해요. 내가 곡식을 팔을 때는, 그러니까 미곡상에 넘길 때는 여기 푸석하게 이렇게 넘기고요. 살 때는 깎아요. 요만큼 이제 차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옛날에 계산했습니다. 옛날 얘기죠. 어쨌든 백미 한 말은 상 좋은 거는 4원이고, 그러니까 그 쌀 한 마리에 4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미는 뭐냐면 좁쌀입니다. 예, 좁쌀 한 말은 3원 50원. 백미나 좁쌀이나 가격 차이 별로 안 나요. 그죠? 좁쌀이 되게 비쌌네요. 그리고 두는 이제 콩입니다. 콩은 한 마리에 3원 30전이다. 뭐 비슷하네. 큰 차이 안 나네. 지금은 콩값이 좀 더 비싸죠. 많이 비싸죠, 지금은. 뭐 이랬다 이런 가격 동안까지 상임시장을 파악을 하고 이제 그 지역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독감 상황은 어떤데? 스페인 독감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위험균의 상황이 어떤지 분석을 하는 겁니다. 독감 상황, 스페인 독감은 독감이 왕성하게 유행을 해서, 스페인 독감 유행을 해서 많은 사람의 사망자를 내었는데, 위속면인가 화창면이 더욱 심하더라. 그러니까 위험군 안에서도 더 심한 곳이 들어간 데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분석을 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동향을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 그리고 이 얘기는 독감도 스페인 독감도 꽤 많이 유행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여기 이제 화창면과 위속면이 나오죠. 여기다 위험군 안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발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적경이라는 거를 적이 되는 경찰, 그러니까 외놈 경찰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외놈 경찰들의 행동은 어땠느냐? 소위 이른바 관제 개정 이후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제도를 바꾸거든,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러고서 이제 경찰서를 늘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우리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찰서를 가서 더 추가로 늘렸다는 얘기야, 경찰서를 늘리고, 경찰 그러니까 외놈 순사들을 2배나 3배까지 인원수를 늘린 거예요. 경찰서도 늘리고 인원수를 늘려서 폭행, 난폭의 행동은 날로 더 심하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경찰이 많이 증강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파악을 해서 쓴 겁니다. 특히 압록강 이게 경계선이거든요. 이게 붙어 있거든요. 압록강 상에서는 통행을 왜냐면 이 당시 이제 상해 임시정부하고 만주하고도 왔다 갔다 하고 평양북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걸 통행을 금지시킨 거예요. 하면 야간에 12시까지 밤 12시까지 외놈 경찰이 강 위에서 나열해서, 특히 우리 수상하다고 하잖아요. 뭔가 좀 져서 수상한 사람이야. 이 얘기는요, 평소와 다른 사람, 다른 숫자를 평상상자거든. 그러니까 평소와 다른 사람, 다른 행동, 수상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상한 사람을 수색하는데, 그러니까 외놈 경찰들이 보초서 가면 이상한 사람 다 이제 불신검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립투사들 잡아내려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데 외놈 경찰뿐만 아니라 외놈 적의 수족이 돼서 이제 보조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일본 순사보다 더 악랄한 놈들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일본 순사 밑에 일하는 사람들 있죠. 그 놈들이 독종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본 놈들의 적의 수족이 되어서 정탐과 밀고, 정탐 이제 몰래 살피고, 밀고는 이제 고발하는 겁니다. 모르게 알리고, 고로 정탐과 밀고 하는 거로서 동포를 해치는 자가 그런 가운데 최악, 가장 악독한 놈이 있다라는 거지. 누구냐? 그 보조원, 그러니까 경찰 보조원인 누구냐? 그 행정 보조원인 황운하라는 사람과 순사, 경찰 순사였죠. 일본 순사를 보조하는 순사보인 그 송이위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악독한 놈이더라 라고 신문에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이제 찾다가 못 찾았어요. 기록이 별로 없어서. 근데 어쨌든 독립운동 신문에, 상해 임시정부 신문에 버섯이 나올 정도면은 악명이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 이 당시에. 했는데 뭐, 거기까지는 내가 자료를 다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10가지밖에 못 봤어요. 어쨌든 이런 일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로 이제 우리 독립신문에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왔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탄압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광복, 그러니까 이제 그 독립운동에서 우리가 망국을 했으니까 광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광복의 사업, 그러니까 독립운동에 대한 일체 모든 서류는 무득 배포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장애가 없다. 무의 장애, 무의 배포, 그러니까 그 배포하는데 장애가 없다. 그러니까 무난히 배포가 된다.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잘 통과되고 있다. 근데 사실은 이때뿐이고요. 몇 달 뒤에 계속 그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선 계속 체포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많이 와해가 돼. 1년, 2년 지나도 거의 와해됩니다, 연통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상해 임시정부가 되게 힘들어지죠. 왜냐면 수족이 다 잘려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뭐 장애가 없다고 했습니다만, 몇 달 뒤에 체포가 되고, 아까 미리 서두에서 독립운동 보았다고 체포가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머리가 압록강 그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사진은 요새 사진입니다만 아마도 100년 전에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문제 우리가 지붕은 뭐 더 그 뒤에 만들어졌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정취지 않았을까. 정취 이런 풍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에 독립신문들 우리나라에 신문에 오면은 이렇게 숨어서 봤어요, 사실은. 대놓고 보지를 못하고. 그래서 사진은 요새 사진입니다만, 어떻게 숨어서 몰래 봤다, 사실은. 그리고 그 독립신문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도 체포가 됐으니까요. 자, 고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동향을 난도 파악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뭐 경제, 그 스페인 독감, 뭐 인심, 뭐 기타 등등 적의 동향 이런 것까지 해서 신문으로 버젓이 나왔다, 이 당시에. 그리고 그 스페인 독감의 그 피해 정도도 인식을 하고 있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그리고 모든 것들은 그 독립운동, 광복 사업의 일환으로서 했다, 신문 내는 것도. 근데 이게 참 험난한 길이었죠. 그래서 많은 이제 탄압이 되고 사람들이 어려움이 처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진짜 그 김구 선생이 이제 이어받을 때는 정말 힘들었던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들이 모아져서 결국은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거든요.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사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정말 대단하셨구나. 그 어려운 속에서 진짜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하셨구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 그래서 더 나라가 소중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4월 20일에 독립신문에 대한 상해 임시정부의 공식 기관지죠. 그 신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